증상이 좋아졌다고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 남아있는 세균이 다시 증식하면서 약효를 볼 수가 없고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의사가 처방한 기간을 다 채워서 복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남대학교 병원 약제부에 근무하고 있는 약사 최윤희입니다. 항생제는 세균 감염일 때만 필요합니다. 항생제는 세균 감염 질환에 사용하는 치료제로 바이러스 감염 질환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흔히 앓는 감기나 겨울철에 유행하는 독감의 경우 바이러스 감염 질환인데요. 항생제로는 증상을 낫게 하거나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항생제가 아니라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항생제를 바이러스 감염 질환에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항생제 내성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염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항생제 처방이 필요할 때만 복용해야 합니다. 항생제 내성은 세균이 항생제의 저항성을 가지게 되어 치료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 중 일부는 자연적으로 특성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균의 유전적 변이나 과거의 항생제 노출로 인해 항생제의 내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세균 중 일부가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게 되면 항생제 치료 시 정상 세균은 죽고 내성 세균만 살아남게 되는데요. 살아남은 내성 세균은 성장하고 그중 일부 세균은 다른 세균에게 그들의 약물 내성을 전달하면서 내성균이 확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항생제 내성이 발생하면 기존의 항생제 치료로는 치료가 어렵고 다음 단계의 항생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결국에는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 원인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로 적절한 기간 동안 그리고 올바른 용량 용법으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항생제는 일정 기간, 일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해야 효과적으로 세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 남아있는 세균이 다시 증식하면서 약효를 볼 수가 없고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생제 치료를 완료하지 않는 것 또한 항생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가 처방한 기간을 다 채워서 복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정해진 시간에 맞춰 항생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2번 먹는 약이라면 매일 같은 시간에 12시간 간격을 지켜 복용해야 일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생제는 기본적으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우유나 주스, 탄산음료는 일부 항생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과 결합하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복용 전후 최소 2시간 동안은 유제품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또한 항생제와 복용하실 때는 시간 간격을 띄워서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방받은 항생제를 끝까지 다 복용하셔야 합니다. 처방받은 항생제를 다 복용하지 않고 남겨두셨다가 이후 유사한 증상이 있으실 때 다시 복용을 하시거나 복용을 해도 되는지 질문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증상이 비슷하더라도 증상의 원인이 되는 감염이나 임상 상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처방의와 상의를 하신 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생제 복용 중에는 가급적 음주를 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술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항생제로 메트로니다졸이 있습니다. 흔히 세균성 질염에도 많이 처방되는데요. 이 약과 술을 함께 복용하게 되면 심한 구토나 두통, 심박수 증가, 호흡곤란, 저혈압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용하는 동안 금주는 물론이며 복용 기간이 끝난 뒤에도 최소 48시간 동안 금주가 필수입니다. 결핵치료제인 리팜피신과 이소니아지드와 같은 약물도 술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데요. 간에서 대사되거나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항생제인데 술을 함께 마시면 간 손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심하게는 약물 유발 간염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술과 함께 복용을 할 경우 여러 항생제의 치료 효과가 감소하거나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항생제 복용 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첫 번째로 많이들 경험하시는 부작용인 설사나 복통, 메스꺼움과 같은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드러기나 발진, 심하게는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에서 이런 반응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한 뒤 다른 항생제로의 변경이 필요한지 처방의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항생제들 간의 교차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항생제를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에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의료진에게 해당 항생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신장 독성입니다. 중증 감염으로 입원하게 될 경우 정맥주사로 사용되는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그리고 방코마이신과 같은 항생제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항생제는 간독성이 있어서 간이 손상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항생제 복용 후 부작용이 심할 경우에는 즉시 의료진과 상담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항생제는 병원균뿐만 아니라 장내 유익균까지 함께 죽이면서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고 설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장제는 흔히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장내 유익균을 보충하여서 항생제로 유발된 설사 증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산균의 경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항생제와 함께 복용 시 사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 2-3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효모균의 경우에는 항생제의 내성을 나타내므로 항생제와 함께 복용하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암 환자나 장기 이식 환자와 같이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게는 오히려 감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용하시기 전에 담당의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항생제 복용하실 때 항생제 필요할 땐 제대로, 안 먹어도 될 땐 안 먹기,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